크레타의 산과 동굴 사이에서 자란 제우스는 더 이상 숨겨진 나이로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바위 틈을 지나가고 어린 시절을 감싸주던 소리들이 멀어질 때 그는 자기 이름이 품고 있는 위험을 조금씩 알아갔을 것입니다. 그 이름은 한 아이의 이름이면서 크로노스가 가장 두려워하던 미래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제우스가 맞서야 할 상대는 낯선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티탄의 왕, 자기 아버지 크로노스였습니다. 신화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은 단순한 세대 갈등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권력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삼켰는지, 그리고 삼켜진 것들이 끝내 어떤 방식으로 돌아오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궁전은 겉으로는 여전히 굳건했을 것입니다. 왕좌는 흔들리지 않았고 명령은 내려졌고 티탄들의 세계는 오래된 질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질서의 가장 깊은 곳에는 이상한 공허가 있었습니다. 왕은 자기 자식들을 삼켜두었고 그래서 그의 승리는 생명의 소리가 사라진 침묵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그 침묵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싸움은 왕좌를 빼앗는 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라진 형제와 자매들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권력의 문제보다 앞에 이름을 되찾고 얼굴을 되찾고 함께 설 사람들을 되찾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화는 이 장면에 메티스라는 지혜의 여신을 세웁니다. 메티스는 힘으로 문을 부수는 존재가 아니라 사태의 틈을 읽는 존재입니다. 크로노스 같은 왕을 상대할 때는 단순히 용감하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두려움으로 굳어진 권력은 정면에서 부딪히면 더 거칠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티스는 제우스에게 크로노스가 마실 약을 준비하게 합니다. 이 약은 칼보다 조용하고 벼락보다 은밀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세계의 방향을 바꿀 만큼 큽니다. 크로노스가 자기 안에 감추어둔 것들을 더는 붙잡고 있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우스는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이 장면을 떠올리면 전쟁터의 함성보다 숨을 죽인 긴장이 먼저 느껴집니다. 아직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크로노스는 자기 앞에 선 젊은 신이 어떤 운명을 품고 있는지 완전히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은 때로 너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서 바로 앞에 변화를 느껴봅니다. 크로노스가 약을 마시는 순간 오래 감춰진 시간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식들을 지워버렸다고 믿었지만 사실 지운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가두었을 뿐이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삼킨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깊은 어둠 속에서 이름을 잃지 않은 채 기다릴 뿐입니다. 먼저 돌이 나옵니다. 레아가 아이 대신 건넸던 그 돌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물건은 이제 속임수의 증거가 되어 바깥으로 돌아옵니다. 크로노스가 얼마나 눈먼 두려움 속에 있었는지 그 돌 하나가 조용히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켜졌던 아이들이 돌아옵니다.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 이 이름들은 단순히 가족 명단이 아닙니다. 집의 불, 곡식의 숨, 결혼과 왕비의 자리, 저승의 깊이, 바다의 힘이 함께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세계가 잃어버렸던 여러 방향의 질서가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태어난 지 오래되었지만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크로노스의 두려움은 그들에게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해방의 순간은 기쁨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온 신들은 빛을 보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빼앗긴 세월의 무게도 함께 느꼈을 것입니다. 제우스는 그들 앞에 섭니다. 그는 혼자 살아남은 아이였고 이제는 혼자 이긴 영웅처럼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화가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제우스의 힘은 홀로 번쩍이는 벼락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형제와 자매들을 자기 곁에 세웁니다. 동맹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이용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같은 상처를 가진 이름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자리입니다. 크로노스에게 삼켜졌던 이들은 모두 다른 성격과 다른 영역을 지닐 신들이지만 적어도 한 가지 경험을 공유합니다. 아버지의 공포가 자신들의 삶을 삼켰다는 기억입니다. 헤스티아는 집과 불의 조용한 중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데메테르는 땅에서 자라는 곡식과 돌봄의 힘을 품고 있습니다. 헤라는 관계와 결합, 질서와 위험의 자리를 향해 갑니다. 하데스는 보이지 않는 아래의 세계를 맡을 깊이를 지니고 포세이돈은 멈추지 않는 바다의 움직임을 품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선다는 것은 한 사람의 반란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집니다. 세계가 여러 힘으로 나뉘어 균형을 찾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로노스의 통치는 모든 것을 자기 안으로 삼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대로 제우스의 동맹은 각자의 자리를 인정하면서 함께 맞서는 방식으로 출발합니다. 물론 이 동맹이 곧바로 완벽한 평화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언제나 단순히 착한 편과 나쁜 편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제우스도 훗날 많은 문제를 남기는 신이 됩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삼켜진 생명을 다시 밖으로 불러내는 쪽에 서 있습니다. 그 차이는 중요합니다. 권력은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품으려 할 때 폭력으로 기울어집니다. 두려워서 감추고, 감춰서 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또 다른 생명을 누릅니다. 크로노스의 방식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잃을까봐 두려워한 끝에 가장 가까운 존재들을 세상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제우스가 만든 동맹은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삼켜진 이름들을 다시 부르고 흩어진 가능성을 바깥으로 꺼내고 혼자 가진 힘을 여러 존재의 힘과 연결합니다. 신화 속 혁명은 그래서 단순히 왕좌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 아닙니다. 닫힌 몸 안에 갇혀있던 세계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해방된 형제와 자매들은 아마 서로를 낯설게 보았을 것입니다. 피를 나눈 사이지만 함께 보낸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있어도 관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이제야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하게 된 존재들입니다. 이 장면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신들의 이야기가 갑자기 인간의 이야기처럼 다가옵니다. 오래 눌려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을 때 자유는 곧장 환희만을 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빼앗긴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해방은 끝이 아니라 다시 관계를 배우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제우스에게도 그 순간은 가벼운 승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가족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더 큰 싸움의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크로노스는 아직 무너진 것이 아니고 티탄들의 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우스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곁에는 삼켜졌던 이름들이 서 있습니다. 돌과 아이들이 밖으로 나온 뒤 크로노스의 왕좌는 예전처럼 보일 수 없게 됩니다. 권력의 중심이 흔들리는 순간은 늘 칼이 부딪히는 소리로만 오지 않습니다. 숨겨둔 진실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오래 단단해 보이던 질서도 안쪽부터 금이 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동맹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동맹은 꼭 처음부터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만의 약속은 아닙니다. 때로는 같은 상처를 지나온 사람들이 더는 그 상처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함께 서는 일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힘이 모일 때 혼자서는 열 수 없던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제우스가 형제와 자매들을 해방시키는 장면은 벼락보다 먼저 기억되어야 할 순간입니다. 하늘을 흔드는 힘보다 앞서 그는 삼켜진 이름들을 다시 세상으로 불러냈습니다. 그 이름들이 바깥 공기를 마시고 서로의 눈을 바라볼 때 크로노스가 세운 두려움의 질서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왕좌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지만 세계의 중심은 이미 조금 이동했습니다. 혼자 삼키는 왕에게서 함께 서는 신들에게로, 두려움으로 닫힌 질서에서 상처를 기억하며 손을 맞잡는 동맹으로, 신화는 그 조용한 이동을 통해 말합니다. 갇힌 이름들이 다시 불릴 때 오래된 권력은 더 이상 예전의 권력이 될 수 없습니다.